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제13편 전국옥세의 눈이 먼 원술의 황제 선언과 그로 인한 파장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손책에게 정보, 황계, 한당, 조무와 함께 삼천 군사와 500필의 군마를 주어 보낸 원술은 전국 옥세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런 원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책사도전은 두 눈을 찌푸리며 할 말을 잃고 근심에 잠긴다. 그런 가운데 조정의 대신 하나가 옥세의 정신을 팔고 있는 원술에게 주공, 경하드리옵니다. 옥세를 얻으신 것은 필시 하늘의 뜻이옵니다. 이렇게 하늘이 주공께 옥세를 내렸으니 주공께서는 천명을 받들고 제위에 오르시어 대업을 이루십시오 하고 고한다. 그러자 나머지 대신 모두는 한 목소리로 대업을 이루십시오 하고 복창을 한다. 그러자 하늘을 우러러 긴 한숨을 내쉰 책사도저가 주공, 대업을 이루는 것은 손책이 될지 모릅니다. 그는 절대 돌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공의 적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고 단언하듯이 말했다. 그러자 탐스러운 눈길로 옥세를 계속해보고 있던 원술이 힐끗 도저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도저는 한탄 어린 어조로 말을 한다. 손책은 돌덩이 하나를 버리고 정보, 황계, 한당, 조무와 더불어 삼천 군사의 군마 500필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장수는 그의 부친인 송견의 맹장들입니다. 손책의 의도를 주공께서 설마 눈치채지 못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자 원술이 손책이 옥세를 포기하면서까지 날 등지고 갔는데 내가 어찌 그 의도를 모르겠소? 허나 뜻이 있으되 실력이 없질 않소? 현실적으로 그가 가진 몇 천의 군사로는 대업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아니겠소? 그러자 도전은 두 손을 마주잡아 흔들면서 소신은 주공의 말씀이 부디 맞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하고 실망스러운 어조로 대답하였다. 400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전국 옥세를 손에 넣은 흥분이 가라앉은 며칠 후 원술은 자리에 앉아 물끄러미 옥세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책사도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다가와 원술에게 읍하고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런 도저의 거동을 지켜보던 원술이 도저가 하려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차리고 도저에게 사정조의 어조로 입을 연다. 선생, 나를 보시오. 이제 내 나이 60을 넘어 얼굴에는 주름살만 있을 뿐 좋은 시절은 가고 죽을 일만 남았소. 그러니 지금 대업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 내 수건을 언제 이루게 되겠소? 내가 즉위하면 선생을 국사로 추대해서 일인지야 만인지상으로 만들어드리면 선생은 역사에 남을 것이오. 그러니 내게 대한 설득일랑은 이제 그만 두시오. 그러자 도전은 양손을 흔들어 보이며 아닙니다. 주공 용서하십시오. 제 천성이 완고해 죽음으로 간언할지언정 영화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공, 지금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되십니다. 왜 안 된다는 거요? 과거 고조 황제 유방도 사상 지역의 정장에 불과했고 수중엔 칼 한 자루의 추종자도 수십 명 뿐이었는데도 천하를 얻지 않았소? 이제 한실은 400년을 이어오면서 그 기세가 다했고 지금은 사해가 들끓어 효웅들이 난무하니 강자가 왕이 되고 강자 중에 강자가 황제가 되는 것 아니오? 우리가 있는 회남은 풍부한 양식이 있고 정의 병력이 40만에 장수가 1000명이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대적하며 누가 나와 패권을 다투겠소?
주공께서는 잠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 천하에서는 오직 주공 외에 두 사람이 주공과 패권을 다투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오? 기주의 원소와 허창의 조조입니다. 원소는 과거 18로 제후들의 맹주로서 지금은 기주, 청주, 병주를 점령하고 북방의 유주까지 노리고 있사옵니다. 현재 군사가 50만에 달하며 휘하의 문신과 무신들도 모두 영웅 호걸들입니다. 더구나 주공의 당형이자 명망도 주공보다 높습니다. 조조는 난세가 나은 간웅으로 문무를 겸비한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공에 못 미치는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천하의 병권을 쥐고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있으니 그 위력이 나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한 주공께서는 황제가 되시면 안 되십니다. 원소는 본디 원씨 집안의 첩의 소생이니 천한 정도로만 따진다면 내 종노릇이나 해야 마땅할 것이오늘 나보다 2살이나 많다는 이유로 내가 형 대접을 해준 것인데 감히 나와 비교가 되겠소? 그리고 조조란 자는 본디 황간의 후예가 아니오. 조조가 천민의 자손으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파렴치한 광대이거늘 뭐가 걱정이란 말이오? 나중에 내가 제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자가 바로 그놈이요. 내가 놈을 일벌백계로서 위엄을 보여줄 거요. 하고 원술은 단언하듯이 말했다. 바로 그때 문무백관들이 줄을 지어 몰려들었다. 그리고 일동은 엎드려 고한다. 신들이 주공을 배웁니다. 원술은 자리에 삐딱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자세로 앉은 채 묻는다. 무슨 일이오? 그러자 대표로 나선 백관이 신과 305명의 문무백관들이 주공께 연판장을 올립니다. 주공께서 1000명을 이어받아 제위에 오르시고 새나라를 개국하십시오. 하고 아뢰며 연판장을 두 손으로 치켜 올렸다. 이런 모양을 눈앞에서 목격한 도저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원술은 좋으면서도 사양한다. 그런 큰일은 숙고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짐짓 한 발 빼는 소리를 한다. 그러자 연판장을 들고 꿇어앉은 백관이 주공, 만일 하늘의 뜻을 거역하신다면 신은 주공 앞에서 목숨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자 동석해 있던 백관들이 일제히 1000명을 받으십시오 주공 하고 일제히 아뢰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원술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한다. 아, 알겠소. 경들의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이 1000명에 따르고 민심에 순응할 수밖에 제위에 오르겠소. 하고 단언했다. 그러자 백관들은 일제히 주공 만세, 황제 폐하 만만세를 외쳐대었다. 며칠 후 18로 제후 중에 원술이 가장 먼저 황제를 칭하며 제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은 그의 당형인 기주의 원소에게도 전해졌다. 원소는 그 소식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를 내었다. 원술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수춘에 개국을 하다니 이런 되먹지 못한 일이 있나? 게다가 나보고 자기 신하임을 밝히라고 하는군. 그러자 장수 하나가 말한다. 주공, 뻔뻔스러운 자로군요.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영토의 넓이로 보나 군사의 수로 보나 명망으로 보나 휘하의 장수들로 보나 우리의 세력이 원술보다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다니 따지고 보면 주공께서 황제가 되셔야 할 일이지. 감히 원술이 황제가 되다니 이건 완전히 원술이 주공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당장 원술을 쳐부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도 옳은 말이오. 그것보다는 주공께서 제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하면서 각기 울분을 토로함과 동시에 향후 대책에 대하여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떠든다.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이들의 말을 듣던 모사 허유가 앞으로 나서며 주공,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천하가 혼란한 시기에 각 제후들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째, 한실 부응. 둘째, 한실 찬탈. 그리고 셋째는 한실 부응의 명목 아래 찬탈을 하는 겁니다. 원술은 명리에 급급해 공공연히 한실을 버리고 자립했으니 이는 어리석은 결정이며 필시 큰 화가 닥칠 겁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생각하시며 멀리 내다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내실을 기하고 변화를 관망하다가 기회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허유의 말을 경청한 원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곽도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여러 장군들이 개국 공신이 되어 역사에 남으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자가 여전히 건재하고 각지 제후들이 여기저기 난립하고 있어 천하가 혼란하니 주공께서 개국하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술의 경우는 열매가 익기도 전에 따버린 격이니 양손에 가시만 가득할 뿐 제후들의 공적만 되었습니다. 제 예상엔 길면 3년, 짧으면 몇 달 안에 원술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사 전풍이 나서며 주공, 원술이 황제를 자칭한다고 노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주공께는 희소식입니다. 의인? 어찌 희소식이라는 건가? 원소는 전풍의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러자 전풍은 예로부터 황제가 되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런 사람치고 남이 황제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고 개국을 하였으니 필시 천하의 공분을 부를 테고 그렇다면 모든 창끝과 분노는 원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기회를 틈타 화북을 정벌하시고 유주의 각 군을 취해 대업을 이루신 뒤에 다시 제위에 오르는 문제를 생각해 보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허니 원술에게는 허울뿐인 황제 노릇이나 하라고 하시고 주공께서는 황제의 실리를 취하시면 훗날 유명무실한 자는 자멸하게 되고 주공께서는 명예와 실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유가 나서면서 곽도와 전풍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주공, 곽도와 전풍의 말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허나 제 생각엔 주공께서 단 한 가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술이 주공께 신하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공께서 원술에게 진짜 표문을 보내시되 축하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축하만 하시고 신하라 칭하지는 마십시오. 원소는 허유의 말을 듣자 커다란 두 눈을 꿈뻑이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한편 허창의 조조는 원술이 제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문무백관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만조백관들 앞에서 천하의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이 단오절이라고 죄다 기어나왔단 말인가. 하하하. 아시오. 원술이 황제가 되었다는군. 하하하. 하마터면 웃겨 죽을 뻔했소. 으하하하. 시립해 있는 문무백관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이렇게 말을 하며 웃던 조조가 조금은 가라앉은 소리로 내가 원술을 잘못 봤소. 원술, 상상 그 이상이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조인이 주공, 원술이 황제가 됐다는데 왜 잘못 보았다고 하십니까? 원술의 야심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조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팔을 치켜들며 말한다. 아니지. 내가 잘못 보았다는 것은 원술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는 말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한때나마 내가 호걸이라고 생각했으니 잘못 본 것이지. 그렇지 않나? 하하. 나 조조가 그런 개 돼지를 봉황으로 생각했으니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냔 말이야? 하하하. 그러자 그 자리에 입시에 있던 순욱을 비롯한 모사들과 조인을 비롯한 장수들 모두가 조조와 함께 원수를 크게 비웃으며 웃었다. 순욱이 말한다. 주공께서는 먼저 원소가 황제를 지칭하고 나설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막상은 원술이 먼저 황제를 자칭하고 나설 것은 생각하시지 못하셨던 거지요? 조조가 말을 받아 대답한다. 천하 제후들 중에 원소, 원술의 세력이 나보다 강한 것이 사실이고 유표와 여포는 약하지. 공손창 같은 인물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속은 없고 유비, 손책 등은 거론할 것도 없지 않은가 말이야. 원씨 형제가 황제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원소가 아니고 원술이란 거요. 그러고 보면 원소가 원술보다 영리한 거야. 그러자 모사곽가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주공, 지금 황실이 허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실 밖에서 황희 찬탈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주공께서 한실의 기둥임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허니 하루속히 황제의 명의로 경문을 보내 천하 제후들에게 역적 원수를 제거해야 함을 공표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원술의 군사가 40만에 이르니 우리 2배가 넘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곽가는 다시 이어 말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수적으론 우세하나 정제된 문무관리들이 아니니 쉽게 무너질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원술의 공개적인 반역으로 천하인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니 그를 도울 원군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원소 역시 도와줄 것이 만무하니 즉시 출병한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확실하고 우리를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원술이 황제라고 칭함으로써 한나라 황실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천하의 황제가 둘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주공께서 두고만 보신다면 제2, 제3의 황제가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순욱이 곽가의 말을 끊고 말한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될 겁니다. 주공께서 일단 출병을 하시게 되면 황제의 기치를 세워 의를 행하는 것이 되니 주공께서는 자연히 천하 제후들의 맹주가 되시는 겁니다. 각지 제후들이 조서를 거절하면 영모의 가담이 되고 또 제후들이 조서를 받들게 되면 주공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니 기왕에 불거진 원술의 문제는 덮어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옳은 말이오. 그런데 제후들이 조서를 받들게 되겠나? 조조는 반신반의를 하며 물었다. 그러자 곽가가 다시 나서며 당연합니다. 모두들 조서를 받들겠지만 출병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눈치만 보고 있을 테니까요. 곽가의 말을 듣고 심사숙고의 모습을 보인 조조가 침통한 얼굴을 접고 결연한 빛을 띠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명이다. 먼저 순욱은 역적 토벌의 경문을 각지 제후들에게 보내고 곽가는 천자의 조서를 써서 내리되 원소, 유표, 마등, 공손찬 등 조정의 녹봉을 받는 모든 제후들에게 군대를 파병해서 토벌군에 합류하라 전하시오. 예. 순욱과 곽가는 조조의 명령 중간에 자신을 지목한 대목에서 각기 두 손을 읍하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고 조조의 말은 계속하여 이어졌다. 조홍과 허전은 공성군과 선봉군을 각각 1만씩 이끌고 앞장을 서도록 하라. 예. 그리고 조이는 중군을 맡고 하우도는 후군으로 정병 18만을 이끌고 뒤를 따른다. 예. 내일 입궁에서 천자께 상주하고 곧바로 제를 올리고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문무백관들 모두가 일동으로 복창하였다. 다음 날 궁중 악사들의 출정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군사들이 좌우로 도열한 중앙으로 조조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천자의 집무실인 장락궁 앞으로 천천히 입장하였다.
천자 유엽은 면류관에 정장을 차려입고 장락궁 중앙 계단 중간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서 출정식에 입장하는 조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천자의 앞에 조조가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리고 좌우에 팔을 들어 출정과 연주를 멈추게 한 뒤에 단상의 천자에게 예를 표하였다. 천자는 절얼도를 들어 조조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조장군, 그대를 호국 대장으로 임명하니 절얼과 황명을 받들어 천자의 검을 쥐고 천자의 가마에 올라 대한의 병권을 호령하시오. 그러자 조조는 단상에 올라 천자로부터 절얼도를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고 뒤로 돌아서서 만장한 장졸들을 향해 절얼도를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자 도열에 있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천지가 떠나갈 듯이 소리친다. 조장군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이윽고 조조는 호위 병사를 앞세우고 천자의 수레를 타고 남양 원정길에 올랐다. 진군하는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대북과 진고는 귀를 찢을 듯이 큰 소리로 울리며 천지를 진동하였고 진군하는 병사들의 걸음을 재촉하였다. 이렇게 황제 유엽을 비롯해 만조 백관과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며 원정의 길에 오른 조조는 광야로 나오면서 4마리의 말이 끄는 전투 수레로 갈아탔다. 그런 연후에 한참을 행군하며 수레에 탄 조조가 아무런 말도 없이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본 순욱이 조조의 곁으로 말을 달려와 주공, 뭘 염려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이어서 원술의 세력이 커서 이번 원정에서 패할까봐 걱정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내 걱정은 원술이 아니라 여포요. 혹시나 우리가 원술과 싸우는 틈에 여포가 후방을 기습할까봐 염려가 되는군. 그러자 순욱이 단언하듯이 말한다. 못합니다. 그 말을 듣자 조조가 순욱을 힐끗 쳐다보며 이유가 뭐요? 내가 여포라면 그러겠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순욱이 여포는 주공이 아닙니다. 그가 천하무적이라 하나 지략에 있어서는 주공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허나 진궁이 있지 않소? 진궁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돕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건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예전에 여포가 연주를 기습할 때에 주공께 대패한 경험이 있어서 실수를 되풀이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나 우리는 지금 성이 비어있질 않소? 지나친 염려이십니다. 여포는 연주가 비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포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설사 진궁이 안다고 해도 무모하게 연주를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여포는 오히려 혹시 주공께서 원수를 제압하러 출병했다가 그 틈에 군사를 돌려 서주로 공격해 올까 걱정을 할 것입니다. 맞아. 내가 좀 의심이 많지. 성공을 해도 의심, 실패를 해도 의심.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해결해 주겠소? 조조는 느닷없이 순욱에게 부탁한다. 그러자 순욱이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이번 원술 정벌은 필히 승리해야만 하오. 혹시라도 패하면 천하 제후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모두가 조조가 토벌하러 갔다가 토벌됐다고 비웃을 테니 그럼 우리는 역적이 되어버리고 놈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뜯고 영토를 나눠 갖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겠지. 물론 그렇겠지요. 당신이 볼 때에 어떻게 해야 원수를 이길 것 같소? 병력을 총동원해 원술이 수도로 정한 수춘성을 집중 공략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건 나만의 공략 방법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원수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고 더 좋은 공략은 없다고 봅니다. 고맙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조조가 탄 전투 마차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사두마차를 끌고 있는 말 앞에 푸드득거리며 날아들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메추리였는데 알을 품고 있다가 많은 군사 행렬이 일시에 몰아치자 급히 날아오르려다가 사두마차 앞으로 느닷없이 떨어진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조의 전투마차를 끌던 4마리의 말들이 일시에 놀라며 대열에서 이탈하며 마구 날뛰기 시작하였다. 마부와 조조는 놀라 날뛰는 말들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이리저리로 내달리는 것이었다. 주공을 보호하라. 순욱과 장수들이 기겁하며 소리치고 달려들었지만 말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간신히 말들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조조가 원수를 치려고 출정할 때에는 한창 보리 이삭이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그리하여 조조는 출정 전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리밭을 피해서 행군할 것을 명령한 바 있었다. 그런데 날뛰던 말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쳐다보니 조조가 탄 수레가 멈춘 곳은 보리밭 한가운데여 이미 넓은 보리밭을 마차가 휘젓고 다니면서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조조가 진정된 마차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말들이 사정없이 짓밟아버린 보리밭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입을 열었다. 종군 주부를 불러라. 그러자 종군 주부가 불이 나게 조조 옆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읍하며 대답한다. 주공. 조조가 종군 주부를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연다. 출정하기 전에 하명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나? 옛 기억합니다. 말해봐라. 주공께서 이렇게 하명하셨습니다. 이번 역적 토벌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보리가 자랄 시기이니 보리밭을 지날 때에는 밟아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참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차가 보리밭을 밟았으니 어찌해야 하나? 조조가 냉철한 어조로 종군 주부에게 물었다. 그러자 종군 주부는 매우 난처해하며 아 예. 소가는 주공의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쩔쩔매며 허리를 굽힌다. 그러자 조조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정한 군령을 자신이 어기면 누가 복종하겠나? 검을 가져와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순욱이 눈꼬리가 처진 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검을 가지고 조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조조는 이번에는 종군 주부에게 말한다. 명이다. 지금 당장 그 검으로 내 목을 쳐라. 주공, 소가는 못합니다. 종군 주부는 조조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절대 못합니다. 이런 광경은 순욱을 비롯한 조조의 휘하 장수와 병사들 모두가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순욱은 장검을 든 채 조조의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서며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 주공, 춘추에도 법이 존귀한 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자결은 안 됩니다. 아무리 춘추에 그런 말이 있더라도 법이 존귀를 가린다면 도대체 법이 무슨 소용이요? 그러자 순욱은 더욱 침착한 어조로 말한다. 옳은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황명을 받든 토벌길에 이리 쉽게 죽으시면 누가 군사를 인솔할 것이며 누가 백성을 위해 역적을 멸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소. 역적 토벌의 대임을 맡았으니 그렇다면 내 잠시 목숨만은 살려두도록 하겠소. 그러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휘하의 장졸 모두가 조조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일시에 복창한다. 알겠습니다. 조조가 머리를 묶어서 씌운 관을 벗겨내며 말한다. 오늘은 목 대신 상투를 자르고 훗날 공을 세워 속죄하겠다. 그 말을 듣자 순욱은 지체 없이 지금까지 들고 있던 장도를 조조에게 내밀었다. 조조는 날카로운 장도를 뽑아들고 자신의 상투를 지체 없이 잘라내던졌고 휘하의 장졸들은
이런 광경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조조가 일갈한다. 조조의 수급을 정군에 전달해라. 알겠습니다. 명을 받은 병사가 긴 행렬의 군사들 틈을 누비고 다니며 명령을 전달한다. 주공께서 보리밭을 밟지 말라는 굴령을 어겨 참수를 당해야 마땅하나 역적 토벌의 대임을 맡은 몸이라 목숨만은 남겨두고 공을 세워 속죄한다 하시며 상투를 잘라 참수를 대신하였으니 이를 정군에 전하라 하신다. 그리고 원수를 정벌하기 위한 조조군의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제위에 오른 원술은 막상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하의 제후들에게 자신이 황제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지지를 받으려 하였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 축하를 한다든지 천자로 옹립해주겠다는 제후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술은 고민 끝에 만조 백관들을 불러 모은 뒤에 입을 열었다. 각지 제후들에게 내가 황제가 되었다고 조서를 보냈건만 한 사람도 대꾸가 없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백관 한 명이 아랜다. 그것은 아마도 조서를 받아본 제후들이 폐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원술은 아니 세상에 이런 혼란한 시기에 황제가 못된 놈이 바보지. 어째서 내가 그들의 축하는 고사하고 괄시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폐하 아무런 대꾸도 없는 것을 보니 필시 저들은 연합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백관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 원술의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면 좋겠소? 그러자 국사도저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폐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도와줄 우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오니 가까운 여포를 우리 쪽에 기울게 하는 계책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도저의 말을 듣고 원술의 얼굴이 금방 환해진다. 계책? 그것이 무엇이오? 여포는 정실 부인 엄씨와의 사이에 묘령의 딸이 하나 있사온데 여포는 무남 동녀인 그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처녀를 폐하께서 잡으로 삼으신다면 그때부터는 천하의 맹장인 여포와 사돈간이 되므로 폐하에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어줄 것이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로군. 원술은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곧 청혼의 편지를 써서 한윤을 중매로 삼아 많은 예물과 함께 여포에게로 보냈다. 원래 여포에게는 이처 일첩이 있었으니 첫째 부인은 엄씨이고 둘째 부인은 조씨였다. 그리고 첩의 이름은 초선이었으니 여포가 장안에 있을 때 왕윤의 수양딸인 초선을 무척 사랑했으나 동탁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다. 그 후에 초선은 자결을 했지만 여포는 그녀에 대한 연민을 잊지 못하고 새로 취한 처첩의 이름을 초선이라 고쳐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포는 원술의 청혼 편지를 받아보고 내심 크게 기뻐하며 본 마누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혼인을 어떻게 생각하오? 저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원술 장군께서 이미 제위에 오르시었으니 우리 아이가 그분의 외아들과 혼인을 한다면 머지않아 황후가 될 게 아니옵니까? 당신도 뱃속이 어지간하구려. 하하.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오. 여포는 마침내 혼인을 허락해버렸다. 그리곤 당장 결혼 준비를 서둘렀다. 가지가지 비단옷을 만들고 사방에서 금은 보화를 모아 예물을 준비하고 시녀들을 시켜 자신의 딸을 눈부시게 단장시켰다. 그리고 한윤의 요구에 따라 신부를 수레에 태운 뒤 호위 군사를 딸려서 남양의 원술에게로 출발시켰다. 신부를 태운 수레가 서주 성문을 막 빠져나왔을 때 그 앞에는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진궁이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레가 다가오자 진궁이 한윤을 보고 호령한다. 멈추시오. 공대 선생.
길은 왜 막으시오? 한윤이 말을 멈추고 의아한 듯이 물었다. 그러자 진궁이 수레 안에 상장군 따님이 계신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한윤이 당연하다는 어조로 그렇소. 허나 이분은 이미 원시 황제의 태자비이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진궁은 황당하군. 그런 대사를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대충 처리하는가? 하고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한유는 고개를 뻣뻣이 세운 채로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오? 그러자 진궁의 꾸짖음을 밝힌 소리가 터져나왔다. 혼례를 할 때에는 관례라는 게 있어. 이른바 천자는 1년, 제후와 대부는 반년, 고가는 석 달, 범인은 한 달인데 원시 황제는 혼담을 꺼내자마자 신부를 데려가다니 말이 되는가? 진궁의 추궁은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한다. 우리 상장군님의 따님이 서민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그러자 한윤의 대꾸가 이어진다. 폐하께서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니 혼사가 결정된 이상 예기치 못한 병고에 대비해서 속히 처리하라 하셨소. 그러자 진궁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아니요. 원공은 이미 제위에 올랐고 지금은 태자비를 맞이하는 것이니 당연히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천자의 예법에 따라야 하오. 황제께 고하시오. 앞으로 1년 뒤에 모시러 오라고. 이렇게 말한 진궁은 수레를 호위하는 병사에게 소리친다. 명을 받들라. 당장 수레를 성 안으로 돌려라. 그러자 호위 장수가 마상에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머리를 돌리며 병사들에게 명한다. 수레를 돌려라. 예. 성 안으로 들어온 뒤 여포와 마주한 진궁은 앉아있는 여포의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불만스러운 말을 쏟아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 큰 실수를 범하다니 하마터면 원술과 사돈이 될 뻔하지 않았소? 그러자 여포 역시 진궁에게 불만스러운 말로 대꾸하였다. 원술이 황제가 되었다고 하고 내 딸은 태자비가 된다는데 어때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술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우리 서주를 넘보겠소이까? 원술이 역적질을 했으니 그자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지요. 설마 아니 역적의 사돈이 되어서 함께 매장되고 싶은 거요? 아시오? 조조가 역적 토벌 공문을 공포하고 천하 제후들에게 원수를 제거하라고 명했소. 게다가 본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으니 열흘 안에 천지가 진동할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요. 이럴 때 혼약을 맺는 것은 장군을 화살바지로 쓰겠다는 말인데 모르시겠소? 여포는 진궁의 책망을 받자 순간 머쓱해지며 말한다. 그럼 어쩝니까? 원술한테 이미 승낙했는데. 원술에게는 이미 승낙했다 해도 사자에게 분명히 말했소. 천자의 예법에 따라 1년 후에 신부를 데려가라고 말이요. 원술이 황제 자리에 올라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그때까지 버티면 태자비가 될 테고 버티지 못한다면 우린 큰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이요.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좋군요. 좋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진궁에게 미안한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목소리가 누그러진 진궁이 봉선,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필히 나와 상의한 뒤에 결정하시오. 아시겠소? 여포는 눈을 꿈쩍이며 겸연쩍은 어조로 대답한다. 아, 알겠소. 선생에게 상의한 뒤에 결정하지요. 두 사람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때 수하 병사 하나가 보고합니다. 하고 소리치며 뛰어든다. 상장군, 천자의 조서가 왔습니다. 모셔라. 진궁이 대답하였고 두 사람은 꿇어앉아 천자의 사신을 맞아들였다. 천자의 사신이 조서를 읽어내린다. 원술은 황제를 배반한 천하의 역적이다.
짐은 조조를 호국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천하 군권을 수여해 원술 토벌을 명하였다. 이에 여포를 서주목에 봉하니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원수를 멸하라. 이상 여포와 진궁은 조서를 가져온 사신에게 엎드려 큰절을 하며 폐하의 조서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신이 물러가자 여포는 조서를 펼쳐본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진궁에게 조서를 건넨다. 선생, 조정에서 결국 나를 서주목에 봉했군요. 그러자 진궁이 조정이 아니라 조조요. 하고 여포를 올려다보며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조조가 장군을 서주목에 봉한 것은 원술이 장군에게 사돈을 맺자는 것처럼 장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요. 그랬었군요. 그러면 조서를 받들고 출병해야 합니까? 조서는 받듯이요. 그러나 출병은 안 돼요. 조조와 원술의 싸움을 지켜보기나 합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예주 접경에 진을 치고 원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문 밖에는 유비, 관우, 장비 등의 삼형제가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조조에게 자신들이 원술 토벌대를 이끌고 왔음을 알리고 하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소식은 즉각 조조에게 보고되었고 조조는 침통한 얼굴로 이 문제 처리에 대해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 참모 순욱이 들어온다. 주공, 찾으셨습니까? 순욱은 양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는 조조에게 예를 표하였다. 그러자 말없이 양손을 오므려 들고 앉아있던 조조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순욱? 지금 이곳이 바로 역적 토벌 가담군의 집결 장소 아니오? 그렇습니다. 닷새가 됐는데 조서를 받든 제후들이 한 놈도 안 왔소. 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애초에 각지 제후들의 토벌군 가담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실제의 상황으로 닥치자 침통한 조조였다. 그러자 순욱은 주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기대조차 되지 않았다는 당연한 대답을 담담하게 한 것이었다. 그렇지, 허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은 단 한 사람 제후도 뭣도 아닌 놈이 고작 수천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왔다는 거요. 누굽니까? 유비. 제가 잊을 뻔했군요. 유비는 한실의 후예이고 한실 부흥을 꾀하는 자이니 역적의 황희 찬탈을 못 참겠지요. 솔직히 말해 유비가 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소. 어찌해야 할지 참 난감하오. 해서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놈을 이용해야 하겠소? 아니면 죽여버려야 하겠소? 그러자 순욱이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바로 죽이십시오. 하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조조의 반문이 즉각 나왔다. 왜지? 유비는 영웅의 포부를 지닌 자이니 지금이라도 죽여 후환을 없애십시오. 순욱은 조조의 결심을 유도하는 듯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순욱과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독백하듯이 묻고 대답하던 조조가 순욱을 한번 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인다. 알았소. 나가서 곽가를 들라 하시오. 하고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자 순욱은 예. 하고 대답하며 물러갔다. 이렇게 조조가 원술 토벌대로 참여한 유비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과 수기를 하고 있는 터에 영문 밖에선 기다리다 지친 장비가 투덜거리며 한 소리를 해댔다. 형님, 우리가 역적 원수를 토벌한다고 500리를 달려왔는데 조조 저 자식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놈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밖에다 세워두는 겁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그러자 유비가 셋째 그만하게. 조조는 호국 대장의 몸으로 출정한 데다가 우리는 한때 적이었으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네. 그러자 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의 말에 긍정을 표시했다. 어쨌거나 유비 삼형제는 조조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영문 밖에 계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순욱의 전달을 받고 곽가가 조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한 후 부르셨습니까? 주공? 하고 허리를 펴며 말했다. 그러자 조조는 아직도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는 자세로 방금 순욱이 유비를 죽여 후환을 없애자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곽가는 신이 볼 때는 아닙니다.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온 것이니 신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비는 의리가 있는 데다가 자원에서 군사를 이끌고 도와주러 왔으니 주공께서 죽이신다면 아마 그 이후부터 천하의 현자와 선비들이 발을 끊고 주공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 민심을 잃는 것은 신이 볼 때 절대 주공께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조조는 답답한 어조로 말한다. 알겠네, 나가보게. 정욱을 불러주게. 알겠습니다. 곽가는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물러간다. 소신, 주공을 배웁니다. 인사와 함께 정욱이 들어왔다. 조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리에 앉은 채 정욱과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정욱, 방금 곽가는 나한테 유비를 죽이지 말라 하고 순욱은 죽이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정욱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즉각 대답한다. 유비는 당대의 영웅이면서 주공의 후환이기도 합니다. 신이 볼 때는 일단 이용하시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때 죽여서 후환을 없애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 사람과의 면담에서 전혀 표정 변화가 없었던 조조가 입가에 웃음을 띠며 후후후 좋소. 알았소. 가보시오. 하며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대답을 한다. 예. 정욱이 읍하고 물러간다. 잠시 후 조조의 군막 밖에선 순욱이 물러나오는 곽가를 보며 묻는다. 주공께는 뭐라 하셨나? 그러자 곽가가 순욱에게 되물었다. 주공께서는 뭘 물으셨지요? 하고 곽가가 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순욱이 먼저 말해보게 하고 역질문을 폈다. 그러자 두 사람 사이로 다가온 정욱이 대화에 끼어들며 물었다. 두 분께서는 주공의 물음에 뭐라 답하셨습니까? 그러자 빙글의 웃음을 머금은 순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한다. 난 유비를 죽이라 했소. 그러자 곽가는 그렇습니까? 저는 유비를 이용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다녀온 정욱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는 유비를 먼저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닿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순욱이 결론을 내리듯 말한다. 주공께선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오. 우리가 이미 세 가지 선택권을 드렸으니 어찌할지는 주공의 결단에 달려 있겠지요.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조조의 군영 밖에서는 조조가 친히 유비를 영접하러 나왔다. 조조를 발견한 유비가 황급히 말에서 내리자 관우와 장비도 따라서 말에서 내렸다. 이윽고 유비의 앞으로 다가온 조조가 두 손을 맞잡고 예를 표하며 웃는 얼굴로 현덕 아우, 내가 아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비도 두 손을 맞잡고 예를 표하며 대답한다. 조공께 인사 올립니다. 하며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하였다. 그러자 맞절로 대한 조조가 원수리 반역을 도모해 천자께서 천하의 제후들에게 토벌을 명했지만 다들 앉아서 구경만 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는데 오직 유연덕 그대만 달려와 주었으니 역시 한 황실의 후예여 대안에 충신답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유비는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군사는 비록 적지만 조공의 선봉에 서서 원수를 멸하는 데 힘을 보탤까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조조가 유비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좋소. 우리가 승리하면 내가 천자께 상주하여 자네를 예주목에 봉하지. 하하 가세. 조조는 유비의 한 손을 붙잡고 앞장서서 군영으로 걸어 들어가자 그 뒤를 관우와 장비가 말을 끌고 뒤따랐다. 한편 원술의 수춘성에서는 조조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만조 백관들이 모여든 가운데 백관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원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랜다. 폐하, 상장군 기령과 교우가 관우와 장비에게 잇따라 패했습니다. 지금 조조의 대군이 이미 수춘성을 포위해 남문은 물론 서문의 장수들도 혈투를 벌이면서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었다. 그러자 백관들이 서로 수군거린다. 이걸 어쩌나? 정말 큰일이군. 그러자 패전 소식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원술이 황망한 어조로 말한다. 어서 장훈과 양봉은 호부군을 이끌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회남으로 달려가 각 진지의 장군들을 속히 수춘으로 불러 우리를 구원하라 하시오. 하고 서둘러 명하였다. 그러자 개국한 뒤에 국사로 옹립된 도저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폐하, 조조군이 기세를 몰아 속전속결하려 할 것이니 그들의 관계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단정하듯이 말했다. 그러자 황급한 일중에 의외의 의견이라고 생각된 원술이 눈을 크게 뜨며 도저에게 물었다. 국사께서는 무슨 좋은 계략이라도 있소? 그러자 도저는 곧바로 이어서 말한다.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수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처 방안이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어떤 묘안을 기대했던 원술은 눈을 내리깔며 깊은 시름에 잠긴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맞아. 그렇군. 조조가 먼 곳에서 왔으니 군량이 부족해 수춘성 함락을 서두르는 거요. 그러자 의견을 아랜 도전은 원술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크게 끄덕여 보였다. 원술의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한 달만 버틴다면 조조는 군량이 떨어져 그때 가서 우리가 정군을 동원해서 전력으로 공격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소. 하고 말하면서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자 도저가 잡은 두 손을 흔들며 말한다. 현명하신 말씀이옵니다. 도저로부터 흥분된 칭찬을 듣자 원술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쁜 얼굴이 되었고 만조 백관들은 저마다 맞아. 정말 묘안이야. 그러면 되겠네. 하고 기뻐하면서 한마디씩 떠들었다. 그리하여 원술은 정군에 조조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수성 작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조조의 진영에서는 나날이 군량이 줄어들자 관량관 임준이 조조에게 아랜다. 주공, 오늘이 출정한 지 24일째인데 군량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자 조조가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일으키며 담담한 어조로 묻는다. 이제 몇 일분이나 남았나? 그러자 임준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허리를 굽히며 길어야 닷새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럼 안 되지. 아무리 빨라도 열흘이 지나야 군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임준이 되물었다. 주공, 닷새분으로 어찌 열흘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한숨을 내쉰 조조가 말한다. 그럼 배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라. 그 말을 듣고 난처한 임준이 다시 아랜다. 병사들이 충분히 먹지 못해 문제라도 일으키면. 그러자 조조가 그 자리에서 임준의 말을 끊으며 방법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임준이 물러간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관량관 임준은
각 부대에 나눠주는 쌀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자 군사들로부터 대번에 불평이 터져 나왔다. 이걸 먹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A18. 주공이 말을 속여 우리들 배를 골리고 있다. 군사들은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이 있는 대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조조는 병사들의 불평을 엿듣고 관량관 임준과 장군 조인을 가만히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주공? 조조가 자리에 정자세로 앉아 임준을 향해 냉철한 어조로 물었다. 지금 쌀이 부족해서 병사들의 불평이 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임준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임준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병사들의 안정을 위해 내게 빌릴 것이 있는데 빌려주겠냐? 주공의 명이시라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헌데 무엇을 빌리시려고요? 조조는 임준의 대답을 듣자 자세를 그대로 한 채 자네 머리를 빌려야겠다. 허나 일단 빌리게 되면 돌려주지는 못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그 말을 들은 임준이 그 자리에 털썩 엎드리며 주공, 주공, 살려주십시오. 전 죄가 없습니다. 주공. 그러나 조조의 냉철한 말이 이어진다. 자네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네가 살아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야. 걱정 말게. 죽은 뒤에 자네 부모는 내 친부모처럼 자네가 한 것보다 더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네. 그리고 자네 아들은 내 아들처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네. 솔직히 자네 아들이 자네 밑에서 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장래성이 있지 않겠나. 안 그런가? 주공, 살려주십시오. 제발. 임준은 꿇어 엎드린 채 벌벌 떨면서 애끓는 호소를 하였다. 주공, 주공. 으흐흑. 조인. 조조가 옆에 있는 조인을 불렀다. 예. 이자를 군법에 회부하라. 예. 살려주십시오, 주공. 살려주십시오. 임준이 울며 끌려나갔다. 잠시 후 장군 조인이 임준의 수급을 창끝에 꿰어가지고 나와서 기름진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이 요 며칠 동안 배가 고팠던 것은 여기 창끝에 있는 관량관 임준이 군량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임준이 군령에 의해 참수되었다. 이제 정상적인 군량 보급이 이뤄질 것이니 배를 줄일 이유가 없다. 병사들은 조인의 말을 듣고 우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그러자 조인의 말이 이어진다. 주공의 명으로 모든 양식과 고기, 술을 마음껏 풀 테니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고 내일부터 힘을 내서 원술의 수춘성을 함락시키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다. 앞으로 사흘 이내에 수춘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도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사흘 이내에 수춘성을 함락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고향으로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자, 앞에 있는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우와. 요 며칠 잔뜩 굶주렸던 병사들은 기름진 고기와 술을 보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음껏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다음 날 조조군의 수춘성 공격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공성 장비인 전투 마차와 성문을 깨부술 방아치기가 수춘성 남문과 성벽으로 접근해 갔다.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오를 긴 사다리와 밧줄을 엮은 갈고리 등을 지닌 채 성벽으로 다가갔다. 이윽고 투석기에서는 화약을 가득 넣은 투안이 성 안으로 연속하여 발사되었다. 검차는 한 번에 10여 발의 창과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댔다. 그리하여 성 안은 순식간에 화염과 비명이 난무하고 집과 창고는 무차별로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성벽에는 사다리가 걸쳐지고 조조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성벽을 기어올라 접근전을 펼쳤다.
성의의 원술의 군사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수춘성 남문을 대형 방아치기가 원술군의 공격을 뚫고 수십 번 집중 공격을 가하니 드디어 남문이 깨뜨려졌다. 깨진 남문으로 조조군이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자 성안은 일시에 불바다가 되고 아우성과 비명으로 난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술군은 일시에 괴멸하였다. 그 바람에 원술의 대장 이풍, 진기, 악취, 양강 등이 모두 죽거나 사로잡혔고 부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거의 다 항복을 해왔다. 남문이 깨지고 적들이 일시에 들이닥쳤다는 급보를 받은 원술은 만조 백관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북문으로 빠져나가 회남으로 피신하였다. 장군 조인이 도망치는 원술의 뒤를 쫓으려 하자 조조가 제지한다. 우리도 전투를 치르며 2만에 이르는 병사를 잃었다. 도망치는 원술의 군대는 대략 얼마나 되는가? 원술의 30만 대군 중 남은 병력은 3만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술은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니 쫓지 마라. 수춘성 내에 있는 식량 창고를 확보하고 군사들을 정비하도록 하라.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